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시장 부분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주식을 매매하셨던 분들도 요즘 같은 시장은 너무너무 어렵다고 느끼실 건데 2020년 코로나 이후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힘들고 짜증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두더지 게임, 오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머리가 나오면 이렇게 아주 세게, 살살도 아니고 아주 세게 때리는 두더지 게임입니다. 지금 보면 추세가 조금 정해져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섹터는 뭔 이슈만 조금만 이상 징후가 나오면 그냥 급락을 두드려 패죠. 그죠? 시장에 있어서 전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흐름 속에서 외인과 기관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휘젓는 그런 시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차피 한강 뷰가 아니면 한강이다. 자, 저도 초짜 투자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식의 시황이나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저 변동성만을 따먹기 위해서 매매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파생상품 시장으로 가고, 파생상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시장이 올라도 먹고 떨어져도 먹는다. 그게 더 발전해서 해외 선물 옵션 투자. 그죠? 국내는 그나마 사전 교육이나 모의 거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일정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해외 선물과 옵션 투자는 그냥 돈만 갖고 들어가는 거죠. 주식으로 50% 100% 깨진 거 빨리 복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파생상품에 들어가서 2018년 7,800억 그리고 2020년 9,100억이라는 놀라운 손실을 보는 그런 흐름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 분들은 결코 파생상품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유혹에 특히 주식 손해를 보는 개인 투자가들의 그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매일 수익 난다. 그죠? 유튜브나 리딩방 광고를 통한 그런 부분에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죠? 20년을 넘게 주식 전문가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시장은 그죠? 피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항상 쓰러진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야 주식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아픔 역시 다중바닥을 가지려고 하는 시장의 움직임이다 라는 생각을 변함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김기수 돌직구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 자, 미국 경제에 공식적인 침체 신호가 나타났다.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글로벌 6월 제조업 PMI 확정치 다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예상보다도 안 좋고 전월보다도 안 좋고 거기다가 경제 성장률 역시 그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1%로 2분기 성장률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제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어디가 끝일지 모른다라고 자꾸 시장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경기 침체는 어디서부터 오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과잉 유동성에 의해서 풀렸었던 자금, 그것이 긴축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연착륙될 것이냐, 경착륙될 것이냐, 그거는 지나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책 기반자나 그리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은 연착륙하기를 기대하면서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자, 미국 시장으로 보면
ISM 제조업 지수나 성장률이 내려오고 있는 반면에 사실 작년 1, 2월 고점을 찍고 내려오던 중국은 지금 6월 글로벌 제조업 PMI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자, 이건 하락이라고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6월 제조업 PMI가 48.1%에서 51.7포인트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 제조업 PMI도 확장세로 돌아섰고, 서비스 마찬가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코로나 봉쇄로 계속 움직였었던 중국이 완화를 하면서부터 나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들에 놓여 있는 가운데에서 어제는 이 이야기가 나왔죠. 이미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직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트럼프 시절에 관세 부과했었던 부분을 완화하는 부분, 그것이 곧 나올 거다. 그죠? 그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했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확 떨어진다? 그렇지 않다랬죠. 전면 개방을 해도 마이너스 1.3% 정도의 하락 정도를 예상을 한다라는 부분. 여하튼 이런 가시적인 조치 부분이 지금 주 후반 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다가 또 하나 지금은 잘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7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바이든 방문, 그를 통해서 걸프 3국의 증산,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유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 오늘 7월 6일이잖아요. 14일 이제 가까이 오니까 어제 유가가 급락을 했죠. 그죠? 전체적으로 전쟁 난 이후에 130불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어제 100불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주식시장은 거대 세력의 돈 놓고 돈 먹기 흐름입니다. 말로는 투자한다고 그러면서, 그죠? 개인 투자가들을 협박하듯이 공포에 몰고 가는 것 또한 주식시장이 보여주는 거죠. JP모건이 일주일 전만 해도 유가 몇 불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뭐 300불이 넘어서 360불 간다 하더니 어제는 CT가, 그죠? 뭐 경기 침체가 오면 64불이 간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리포트 하나 쓰세요. 연구소라고 하고. 그죠? 무슨 주식연구소? 이러한 가정에서 다 맞으면 유가 1000불도 갈 수 있다. 이런 가정이 다 맞으면, 안 좋아지면 유가 1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맞으면 대박이잖아요. 그죠? 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그게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들, 저를 비롯한 이야기를 하는 꾼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이 시장이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반영해서 주가에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 바닥은 주식시장 20년을 넘게 매매한 제 경험으로 바닥은 고통 없는 바닥이 없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 휴전 선포 가능성도 어제 나온 이야기죠. 그죠? 젤렌스키 싫다. 그죠? 우크라이나 국민의 80% 이상이 휴전 반대를 하고 있고, 푸틴 역시 공세를 지속하겠다고 하는데도 러시아 돈바스 75% 점령, 그래서 조만간 휴전 가능성이 있다. 여기는 두 가지 명함이 있습니다. 자, 유럽 쪽 국가들은, 그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휴전이라고 해서 빨리 안정화가 되고 하는 부분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죠? 지금 이 흉악한 푸틴이 이렇게 장악을 해서 끝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중국이 대만을, 북한이 남한을, 이런 흐름 부분들을 연출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독재자들에게 그 소중한 부분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유럽의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그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자국 영토를 지키려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오늘 이런 휴전 선포 가능성과 어제 나온 뉴스이지만 그리고 국제 유가가 하락한다고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 방향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밀듯이 조선, 정유, 그리고 풍력, 태양광 다 박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그 기업이 바뀌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약하게 시장을 교란한다는 건 시장 역시 막바지에 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땐 인플레이션 우려, 그 속에서 긴축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주가를 하락시켰는데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가스나 목재, 면화, 밀, 원유 다 하락을 이미 하고 있었고 구리는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할 만큼 하락하고 어제 유가도 2월 24일 전쟁이 일어난 이후 130불까지 갔던 유가가 100불 이하로 내려오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예요? 원자재 가격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유가 떨어지면 경기 침체라고 주가 박살내고, 그죠? 그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강화라고 또 시장을 박살내고. 그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죠. 일정 정도 그것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미 반영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글로벌 기업 메타나 테슬라, 넷플릭스, 노바티스, 텐센트, 우리나라 네이버 그리고 조그만 중소기업들까지 고용 한파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과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작년 4월, 5월 달에 중국 경기 괜찮아져서 연초에서 거꾸로 질 때 그죠? 우리나라 조선철강건설기계, 지주화학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4,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미 경기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1월 12일 날 고점 찍고 계속 하락했습니다. 97,500원에서 지금 56,000원인가요? 계속 내려왔잖아요. 이미 우리 시장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죠? 중국의 피크아웃, 경기 피크아웃, GDP 성장률 피크아웃과 연관돼서 이미 하락을 하고 있었던 산업재 소재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침체 그리고 유럽의 침체 이 부분을 또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그 속에서 중국이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라면 일정 정도 여기서는 자리를 잡아주는 게 정상인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신규 확진 우리나라 2만 명, 중국 안의성 일부 지역 봉쇄 그리고 일본 신규 확진자 2주일새 58% 증가했다. 코로나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봉쇄 강화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들게 된다면 이 큰 뉴스는 아니다. 우리나라 6월 CPI 6%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빵값이 50% 이상 올라야 정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3개월 전입니다. 그만큼 체감, 물가지수는 이미 7.4%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소비자 물가 CPI가 6% 급등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걸 지금 3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7월 13일 때 금통위 때 그죠? 한미 금리 역전을 안 하기 위해서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그 부분까지가 지나야 진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중바닥을 만들고 있는 종합주가지수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증권사들이 코스피 저점 예측하지 말라고 무진장 이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작년에 예상했었던 거 다 뒤집고 그리고 6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2,300, 2,200이 저점이라 그러더니 지금은 전부 다 2,200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주가 하락률을 보게 되면 글로벌 주가지수는 20% 정도 하락했고 코스피가 1월에서 6월 달까지 22%, 그리고 코스닥이 28%, 나스닥이 29%, S&P가 20%다 급락을 했어요. 그죠? 요 최근래에 대만과 우리나라의 하락이 지금 미국 시장은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하는 부분들은
신용과 반대매매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하고 그 속에서 IT, 그죠? 팬데믹 때 여러분들 가정에 이미 TV와 그리고 재택근무하면서 노트북 이런 가수요가 이미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후유증으로 IT 반도체 쪽이 안 좋다는 뉴스를 계속 내보내면서 이제 와서 그죠? 이제 와서 20여 건이 넘는 한 주에 20여 건이 넘는 하향 리포트를 내보내고 있는 우리 아주 수수료 잘 갖고 가시는 기관 투자 증권회사 분들 그죠? 미리미리 좀 이야기해 주지. 그죠? 주가 다 떨어지고 박살나서 삼성전자 9만 원대 라인 부분이 6만 원 깨져 있는 상황에서 하향 리포트를 계속 낸다는 건 그건 직무유기다. 자, 한국경제 어게인 2008년이냐라고 하는 지표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5.8%에서 지금 2022년은 예상입니다. 2%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소비자 물가지수 2007년 3.6에서 6%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다 안 좋은 상황이죠. 수출액 증가율도 2007년 14.1%에서 2022년 9.2%로 하향하고 있고 수입액 증가율은 에너지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참고 있지만 국가 채무 297조 9천억에서 1068조 2008년에서 지금 2022년으로 넘어오는데 엄청난 국가 채무가 늘어났고 가계부채는 723조에서 2008년 723조에서 지금 1859조 정확하게는 1863조 정도 될 겁니다. 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9.7%까지 25%에서 더블로 됐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 외국인들이 쉽게 매수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 흐름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6월까지 우리나라 한국 무역 수지를 보니까, 그죠? 6월 달까지는 그래도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앞으로 하반기에 안 좋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담인 상황이고 한국의 지역별 수출 비율을 보게 되면 중국의 비중이 내려왔는데 26.8%에서 23.4%까지 미국과 EU는 증가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예요? 중국이 봉쇄를 강화했었던 영향, 그 봉쇄를 완화하는 흐름들 속에서는 다시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은 그죠? 30%의 국내 증시 지분을 가지고 쥐락펴락 하면서 공매도를 주구장창 때리면서 거래소 1월부터 6월까지 42조 코스닥 11조, 53조를 시장에 내다보면서 공매도를 때리고 있으니 우리나라 완전히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에 놀이터가 돼버린 파생상품이 주식시장을 망가뜨려버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아니면 일정 정도 받쳐주는 국민연금을 매수해라 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소중한 돈이니까. 그렇다면 MSCI 신규지수 편입도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죠? 일정 정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화될 때까지 공매도라도 일시적이라도 제한을 해줘서 이렇게 무식하게 공매도 때리는 것들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김기수는 생각합니다. 자, 환율 방어의 총탄. 이미 1,300원 이전에 6월 외환보유 94억 3천만 달러를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얼마입니까? 1,306원인가요?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쏟아야죠. 외환보유액 4,692억에서 지금 4,382억 계속 내려오고 있죠. 외환보유액이. 아직은 그렇게 2008년 리만브라더스 위기처럼 그런 위험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환율 방어에 외환을 쓸 수밖에 없는 무역수지 적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한국의 매력, 그죠? GDP 성장률, 이머징 국가에서 누가 더 성장률을 갖고 갈 수 있느냐,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가줘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우리나라 MSCI 편입해 주세요 라고 해서 외환거래 24시간 한다고 해서 편입해 줄 거 아니다. 그죠?
외국인의 돈도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성장해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내일 있습니다. 실적 양호합니다. 작년 1, 4분기와 비교해서 양호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안 좋을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좋은 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미 주가가 안 떨어졌다면 앞으로 안 좋을 거니까 매도하겠지만 이미 안 좋아질 거를 가지고 주가가 하락했는데 왜 이제 와서 매도를 합니까? 그죠? 저는 삼성전자를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테슬라 20일 실적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이미 테슬라는 6월 달에 인도 대수가 적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고, 그죠? 시장 그래서 1200불이었던 게 600불까지 내려왔고 지금 다중바닥을 만든 상황이다. 그러면서 코인 가상화폐와 관련된 악재까지 다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테슬라도 더 세게 내려올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배터리 상반기 투자 보니까 그죠? 중국 시장 제외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주 1조 7천억 투자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 건설 이 재검토 한 달이면서 폭격을 맞았잖아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보유예수 물량이 또 7월 27일 날 해제가 되고 이런 악재 부분, 그래서 소재 쪽 라인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소재 산업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밀리면 매수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런 마지막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4가지 주시장에서 지금 리스크 오프로 보는 4가지의 변화가 없다라고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변화가 일부 일고 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자, 미국의 중국 관세 해제 해소. 그죠? 관세를 일부라도 해제하게 되면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6월 발표하고 나서 이런 스텝들, 그리고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자이언트 스텝 안 할 가능성이 높고 빅 스텝도 이번 7월 말 FOMC에는 할 수 있어도 이후에는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프트랜드, 그동안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경착륙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다면 소프트 랜딩 할 가능성도 높다. 그죠? 그리고 중국 락다운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락다운 해소했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종전의 가능성을 일단 내보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뉴스라도, 그건 뭡니까? 의도적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유럽은 여하튼 간에 휴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고, 그렇다면 완화 가능성도 서서히 올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 6,700계약 선물을 매도하면서 이제 시장을 교란하고 거기에 아우 박수 치면서 우리 기관님들 열심히 매도했는데 장 마감 위에는 선물 확 줄였죠. 1,600계약가로 줄어들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왜 유가 급락이 경기 침체만 반영을 하느냐?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이유로 반영을 한다면 주가의 추가 급락은 용인할 수 없다라고 김기수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